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미국 미네소타 외곽 구조대원들이 눈더미 속에서 발견한 건 온몸이 얼어붙어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한 임산부. 그리고 그 여성을 필사적으로 감싸 안은 채 미동조차 없는 한 마리의 진돗개, 바다였습니다. 임산부와 뱃속의 아기까지 지켜낸 존재가 다름 아닌 한국의 진돗개라는 사실에 지역 사회는 물론 전국 언론까지 충격에 빠졌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누군가. 창문 밖으로 눈이 숨막힐 듯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 간신히 의식을 붙잡고 있었죠. 창가에선 바람 소리가 누군가의 비명처럼 들렸어요. 그 순간 가장 또렷했던 건 저와 뱃속 아이를 지키려는 바다의 낮은 으르렁거림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앨리슨 테일러, 33살 전직 간호사예요. 남편을 잃고 미네소타 외곽 마을로 이주했을 때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 저와 함께한 건 오직 바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뿐이었죠. 한국계 수의사였던 남편은 진돗개를 단순한 개가 아닌 보호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혼식보다 먼저 바다를 가족으로 데려왔죠. 남편 데이비드는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한국인의 혼이 담긴 존재라고. 결혼 전부터 그는 진돗개 바다를 정말 가족처럼 아꼈습니다. 처음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그저 충직한 개일 뿐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암으로 떠난 지금 바다는 제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희망입니다. 창밖은 하얗게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창가에 앉은 바다의 까만 실루엣이 더욱 선명했죠. 그날은 임신 8개월 차에 접어든 날이기도 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노아로 정했어요. 남편과 함께 정한 이름이니까요. 괜찮아. 바다야.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저는 난로에 장작을 더 넣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왔어요.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조용히 아이를 키우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모든 기억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는 목숨을 걸고 주인을 지키는 존재야. 남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처음엔 과장된 표현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바다의 눈빛을 보면 그 말이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다는 걸 알겠습니다. 바다의 눈에는 책임감과 사명감이 가득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어요. 날씨 예보에서는 100년 만의 폭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물과 식량, 담요를 준비했죠. 바다는 제 움직임을 지켜보다 냉장고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마치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남편이 떠난 뒤 바다가 보여준 애정과 충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남편보다 저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특히 임신 후에는 제 몸 상태를 더 예민하게 감지했죠. 그날 밤 저는 창가에 앉아 뱃속 아이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바다는 제 발치에 누워 가끔 제 배에 코를 대고 낮게 울었습니다. 마치 아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셋이 함께 할 거야. 이 눈보라가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올 거니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눈보라가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요. 바다야, 조심해. 순간 저는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내려앉기도 전에 바다가 제 앞으로 달려와 몸을 받쳐주었습니다. 넘어지려던 제 몸이 바다의 등 위에 겨우 의지할 수 있었죠. 어떻게 매번 내가 넘어지려는 걸 알아채는 거니? 바다는 그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다는 똑똑했지만 임신한 이후로는 더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특히 제 건강 상태엔 즉각 반응했죠. 한 번은 새벽에 화장실에 가려는데 바다가 먼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미네소타의 겨울은 생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눈을 치워야 했습니다.
바다는 항상 제가 밖에 나갈 때면 앞장서서 길을 확인했죠. 눈 속에 파묻힌 위험한 곳들을 미리 표시하듯이요. 여기 아주머니, 그 개는 정말 사나워 보이네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웃 마을에서 온 우체부가 말했어요. 그 말에 바다는 더 날카롭게 저를 지키려 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 마을에 왔을 때부터 많은 이웃들이 바다를 경계했어요. 사납게 생긴 개라며 거리를 두곤 했죠. 진돗개는 한 주인에게만 충성하는 개예요. 남편은 이걸 한 주인 충성 본능이라고 불렀죠. 바다는 제가 임신한 이후로 마치 저를 어미처럼 지켰어요. 한 번은 배가 아파 소파에 누웠는데 바다가 제 배 위에 귀를 대고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가 제 물병을 물고 왔어요. 여기 외국에서도 빛나는 한국견의 지능이구나. 남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위협을 감지하면 항상 제 앞에 서서 공간을 확보했어요. 한 번은 낯선 배달부가 왔을 때 바다가 문 앞을 막아서며 낮게 으르렁거렸죠. 그 배달부는 나중에 경찰에 체포됐어요. 빈집을 털던 도둑이었다고 합니다. 창문을 통해 바깥을 바라보니 날씨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는 큰 폭설이 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바다는 불안한 듯 창가와 현관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괜찮아, 바다야. 우리 충분히 준비했잖아. 하지만 바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바다의 예민한 감각이 단순한 동물의 본능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특별한 사명감 같았어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바다는 이미 다가올 위험을 감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돗개의 진정한 모습인가 보구나. 남편이 왜 그토록 바다를 소중히 여겼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어요. 바다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습니다. 보호자였고 가족이었으며 운명적으로 우리와 연결된 존재였죠. 주민 여러분, 즉시 대피하십시오. 반복합니다. 즉시 대피하십시오. 비상경보가 울리자마자 전기가 나갔어요. 순간 집안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이미 눈이 집 절반 높이까지 쌓여 있었죠. 라디오에서는 미네소타 전역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네소타 역사상 최악의 폭설입니다. 현재까지 30명의 사망자가 확인되었으며 라디오 소리가 제 등골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100cm가 넘는 폭설과 영하 40도의 체감온도. 저는 자동차로 대피할 생각도 못했어요. 이미 차는 눈에 완전히 파묻혀 있었으니까요. 바다야, 우리 여기서 버텨야 해. 저는 소파 밑에서 비상용 랜턴을 꺼내며 말했어요. 바다는 이미 현관문 앞에 서서 밖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들어올까봐 걱정하는 듯 했죠. 랜턴 불빛 아래 바다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돗개는 원래 추위에 강한 견종입니다. 하지만 이건 그 추위를 넘어서 사명감으로 버티는 눈이었어요. 당장 해야 할 일은 집을 최대한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난로에 마지막 장작을 넣고 물과 담요, 어급 비상식량을 모았어요. 바다는 제 모든 행동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에 물통을 물고 돌아왔어요. 똑똑한 아이, 그래, 물이 더 필요하지. 전기가 나가자 수도도 곧 얼어붙을 거라고 예상했기에 저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집 안의 모든 담요와 이불을 거실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창문 틈새를 수건으로 막았죠. 바다는 제 모든 행동을 따라다니며 때론 필요한 물건을 물어다 주기도 했어요. 마치 이 긴 밤을 함께 대비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창가를 떠나지 않던 바다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저는 그 순간 바다가 무언가를 감지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집 밖에서 무언가 소리가 들렸어요.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인지. 바다야, 무슨 소리지? 바다는 창가에서 현관으로 다시 창가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바짝 붙어 제 배를 지키듯 앉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비상 상황을 알리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로가 모두 막혔다고 했습니다. 구조대도 대부분의 지역에 접근하지 못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어떡하지?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정일까지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언제 진통이 시작될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바다는 본능적으로 제 불안을 느꼈는지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눈을 맞췄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이상하게 안심이 됐어요. 바다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앨리슨과 뱃속 생명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밤 우리는 창문 밖으로 들이치는 눈보라 소리를 들으며 난로 앞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으윽. 갑자기 찾아온 복통에 저는 욕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뱃속에서 격렬한 통증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앓이가 아니었어요. 가까스로 욕실 문을 잡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안 돼.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조기 진통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찾아 911을 누르려 했지만 전기가 나간 지 이틀째라 이미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집 전화도 불통이었고 인터넷도 끊긴 지 오래였죠. 마을 전체가 외부와 단절된 상태였어요. 바다야, 도와줘. 겨우 욕실 문을 열자 바다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한 번의 강한 복통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바다가 제 얼굴을 핥으며 낮게 울었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바다는 문고리를 입으로 돌리며 문을 열려고 했어요. 여러 번 시도 끝에 드디어 문고리가 돌아갔습니다. 바다가 문을 열고 눈보라 속으로 뛰쳐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다야, 돌아와. 위험해. 제 목소리는 눈보라 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바다의 까만 몸이 하얀 눈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진통이 찾아왔고 저는 복통에 몸을 웅크렸습니다. 주인을 버리는 게 아니라 구조를 향해 스스로 나아간 전사견 바다.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바다가 저를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바다는 도움을 구하러 간 거예요. 하지만 이 끔찍한 눈보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간 걸까요? 저는 가까스로 거실 소파까지 기어갔어요. 담요를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바다의 발자국은 이미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진통에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창밖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밤을 보낸다면 저와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걔가 스스로 문을 열고 구조 요청을 향해 간다. 남편이 말했던 미국 구조대의 감탄이 떠올랐어요. 바다를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무서웠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세상은 하얀 눈보라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다가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이웃집도 5km는 떨어져 있었어요. 저는 가까스로 수건을 적셔 이마에 얹었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었어요. 소파에 누운 채로 라디오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구조 소식조차 들을 수 없게 되었어요. 바다야, 돌아와. 의식이 점점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은 창문 너머로 내리는 끝없는 눈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선가 희미하게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바다였을까요? 아니면 제 환청이었을까요? 저기 봐. 개가 있어. 눈보라 속에서 검은 형체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산림구조대 기지 근처 얼음 더미 위에서 바다가 필사적으로 짖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애타게 부르는 듯했죠. 개가 저러는 건 처음 봤어요. 마치 도움을 청하는 것 같아요. 구조대원 마이크의 말이었어요. 바다는 대원들이 다가오자 더 크게 짖더니 온 길 쪽으로 몇 걸음 가다가 다시 돌아와 짖었습니다. 마치 따라오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 개는 뭔가 원하는 게 있어. 추적기 붙여보자. 구조대장 짐의 지시로 바다의 목에 GPS 추적기를 달았어요.
바다는 대원들이 스노모빌을 타고 따라오자 앞장서서 눈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도 바다는 정확한 방향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개는 길을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걸 알았어요. 바다는 때로 대원들보다 먼저 눈 속 위험을 찾아내 우회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다는 감각으로 알아차렸던 거죠. 이건 단순한 개가 아니야.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게 분명해. 대원들은 바다의 행동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특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진돗개의 본능과 지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을 뿐이죠. 눈보라 속에서 5km를 달려온 바다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발바닥은 얼음에 베어 피가 나고 털은 얼음 결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 개는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절대 포기하지 마. 대원들은 바다를 따라 계속 전진했습니다. 눈보라가 심해질수록 바다의 짖음 소리도 더 간절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저기다. 집이 보여. 마침내 희미하게 우리 집이 보였어요. 바다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눈 속을 헤치고 달려갔습니다. 대원들도 서둘러 뒤따랐어요. 바다는 반쯤 열린 현관문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 있나요? 구조대입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바다의 낮은 울음소리만이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원들이 거실로 들어섰을 때 이미 바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이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밖으로 나갔을 때 바다의 발자국이 다시 눈 속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다시 나갔어. 저 방향이다. 미네소타 현지 뉴스에 따르면 구조대가 바다의 발자국을 따라간 그곳에서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바다는 제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돗개의 본능과 지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여기요. 사람 있어요. 그리고 개도 있어요. 구조대가 설상차를 타고 좁은 산길을 따라 도착했을 때 그들은 눈길 위에 찍힌 개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가다 보니 바다가 달려갔던 발자국이 반대로 이어지는 걸 눈치챘습니다. 이게 다시 돌아간 거야. 구조대원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대원이 다급히 외쳤습니다. 저는 반쯤 눈에 파묻힌 채 몸을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그 위로 세상에 커다란 진돗개 한 마리가 제 배를 감싸듯 몸을 말고 엎드려 있었어요. 바다의 등은 얼어붙은 눈 결정으로 덮여 있었고 갈비뼈는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은 거의 감긴 듯 했지만 그 마지막 시선은 분명히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이건 방패야. 구조대장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진홍빛 혈흔이 눈 위에 얼룩져 있었어요. 대원 하나가 조심히 바다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숨이 붙어 있어. 둘 다 살아 있어요. 어서 옮겨요. 바다의 몸을 들춰낼 때 그 안에서 제 배와 가슴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체온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해요. 바다가 온몸을 덮어 저와 뱃속 아이를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진짜 기적이다. 이 정도면 거의 인간보다 더한 보호 본능인데요.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바다를 단순한 개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다는 전사였고 살아있는 방패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 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저와 아이의 생명을 지켰어요. 얼른 들것 가져와. 체온 유지가 중요해. 구조대원들은 신속하게 저와 바다를 설상차로 옮겼어요. 바다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희미한 숨결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마치 마지막 힘까지 다해 버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게 죽게 놔두면 안 돼. 구조대장의 단호한 명령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길을 찾고 다시 돌아와 주인을 지킨 바다의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한국에서 온 개라고 했죠? 진돗개라고 남편이 그랬어요.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겠지만 구조대원이 제 입술 움직임을 읽었다고 해요. 바다와 저는 함께 응급 이송되었습니다. 설상차 안에서도 바다는 제게서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고 해요.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나중에 구조대원이 그 장면을 회상하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다는 마지막까지 저를 지키려 했어요.
자신의 생명보다 저와 뱃속 아이의 안전을 우선시했던 거죠. 설상차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습니다. 바다 역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우리 셋의 운명은 이제 의료진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앨리슨, 들려요? 정신이 드나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떠보니 하얀 천장과 의사의 얼굴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아팠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제 아이는요? 괜찮아요? 의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이는 무사해요. 응급 제왕절개를 했지만 아들은 건강합니다. 훌륭한 아기예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아이가 무사하다니. 그런데 또 다른 가족은 어떻게 된 걸까요? 바다는요? 제게 바다는 어디 있나요?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병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당신의 개는 동물병원에 있어요.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동상과 저체온증이 심해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다가 저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쥐어짰어요. 수의사 선생님은 가망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간호사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다가 없었다면 저와 노아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바다는 눈보라 속에서 도움을 구하러 갔고 다시 돌아와 저를 보호했어요. 바다가 나를 살렸어요. 그리고 내 아이도요. 이제 내가 바다를 지킬 차례예요. 병실 문이 열리고 작은 아기 침대가 들어왔어요. 그 안에는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있었습니다. 제 아들 노아였어요. 만나보세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노아를 제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체가 제 가슴에 닿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저는 살아남았고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노아야, 내 생명에 은인이 있어. 바다라고. 얼마 후 병실 문이 다시 열리고 지역 신문사 기자가 들어왔어요. 테일러 씨, 인터뷰 가능할까요? 당신의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 큰 감동을 주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랐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는 한국에서 온 영웅개라는 제목으로 바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어요. 진돗개가 목숨을 바쳐 살린 미국 아기의 생명. 뉴스 앵커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어요. 그는 생명을 넘어선 존재, 한국의 견종이 미국에서 영웅으로 불리는 순간을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습니다. 다섯째 날, 저는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동물병원으로 갔어요. 바다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습니다. 동상으로 앞다리 2개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바다야, 내가 왔어. 내가 우리를 구했어. 이제 우리가 널 구할 차례야. 저는 바다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숨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견종을 떠나서 이건 정말 놀라운 충성심이에요. 수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항상 자랑스럽게 말하던 진돗개의 특성을 떠올렸어요. 팔짱, 살아난 전사, 다시 태어난 가족. 한 주인만을 위한 충성, 그리고 목숨을 바쳐 지키는 보호 본능. 바다가 눈을 떴어요. 수의사의 전화를 받은 건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실에서 노아를 안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요? 바다가 정말 살아났나요? 네, 기적이에요. 아직 위험한 상태지만 눈을 떴고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는 즉시 휠체어를 타고 노아를 안은 채 바다가 있는 동물병원으로 향했어요. 복도를 지나 바다가 있는 방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다는 아직 몸을 일으키진 못했지만 저와 노아를 보자 꼬리를 희미하게 흔들었어요. 그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바다야, 살아줘서 고마워. 저는 바다에게 노아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는 노아의 냄새를 맡더니 희미하게 울었어요. 마치 안녕, 노아라고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는 영구적 손상이 있을 거예요.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수의사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바다를 돌볼 거예요. 평생 함께 할 거니까요. 바다의 회복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지역 신문의 헤드라인은 히로 도그 프롬 코리어였어요. 기사에는 바다가 보여준 놀라운 충성심과 지능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아이 이름은 노아, 형제는 바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온 두 생명체가 가족이 되었습니다. 퇴원 후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바다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지만 여전히 노아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이면 노아의 방 앞에 누워 지켜주곤 했어요. 진돗개 바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몇 달 뒤 지역 초등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문화교육 시간에 바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는 거였어요. 진돗개 바다는 이제 미국 아이들이 배우는 한국 문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바다 이야기했어. 몇 년 뒤 학교에 다니는 노아가 신이 나서 말했어요. 노아의 반 친구들은 바다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는 충성과 희생, 그리고 사랑의 상징이었어요. 진정한 문화 수출은 기술보다 진심과 희생이다. 남편이 남겨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다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한국의 정신을, 그 헌신과 충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바다는 나이가 들어 움직임이 더 느려졌지만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총명했어요. 때로는 창가에 앉아 먼 눈보라를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그날의 일을 떠올렸어요. 한 마리 개의 놀라운 용기가 두 생명을 구했고 그 이야기는 문화를 넘어 감동을 전했습니다. 바다는 이제 저와 노아의 삶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고마워, 바다. 넌 단순한 개가 아니야. 넌 우리의 영웅이자 가족이야. 그리고 바다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노아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원한 수호자로서요.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다에 잘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보면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생명을 건 위대한 사랑과 희생의 증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바다의 깊은 눈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그 작은 몸 안에 어떻게 그런 엄청난 용기와 사랑, 그리고 책임감이 담겨 있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마도 수천 년 동안 한국인의 곁을 지켜온 진돗개 특유의 DNA, 그 강인하고 충직한 한국의 혼이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미국 미네소타에서 일어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진돗개의 매력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로 대한 진돗개의 총명함과 희생정신을 더 널리 알리게 될 거예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